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사실 주관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세금은 그쪽에서 다 내고 그쪽에서 열심히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느냐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역이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또 심사숙고한 끝에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회의를 또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현재 역이민을 하셔서 한국에서 안정되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시각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극명하게 서로 다르시겠죠. 자, 그런데 점점 이제는 미국이 아닌 것 같다, 한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한국이 그만큼 못 살고 살기가 힘든 환경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교육 환경으로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서부터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여러 가지 조건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편안한 시간이 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부분에서의 조건을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약 2년에서 5년에 걸쳐서 수만 킬로를 거슬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연어들처럼 미국에서 20년, 30년 혹은 40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이민 1세죠. 처음 이민을 갈 때는 로망도 있었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성공을 위해서 대단한 각오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공한 분들도 있고, 세븐데이를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자식을 교육해서 환경적으로 잘 키우신 분들도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역이민을 하지 않아도 한국을 언제든 방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방인으로서 살아온 이민 생활보다도 한국에서, 고국에서 한국인으로 주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역이민을 고려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이 살기 좋은 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한 보상을 은퇴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 나라의 땅에서 뼈를 묻고 살지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라에 세금을 낸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결국 국가의 혜택은 한국에 와서 받고 있느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영주 귀국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한국으로 역이민한 사람은 1,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역이민자 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99명으로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중남미 164명, 캐나다가 111명, 뉴질랜드가 22명, 기타 1137명 순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난해에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 수는 6,257명으로서 이 중 미국행이 50.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민을 가는 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반은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죠. 아직도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 수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역이민자보다 많지만, 앞으로는 양측에 모두 비슷한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이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인들은 한결같이 제일 큰 이유로서 언어 소통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는 가정주부 한 사람은 10년 전에 2명의 아이를 교육부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고 제 앞가림을 하고 있다며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면서 영화를 볼 때도 DMV, 모터 비해클이라고 해서 자동차 차량 등록국입니다. 이 DMV나 마켓에 가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통하는 한국에 가서 남은 삶을 살고 싶다며 역이민의 이유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사시는 이민 1세분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사투리도 쓰고 사투리와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에 가서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뉴욕 같은 경우 또 LA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가 몰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어를 완벽하게 쓰는 사람을 만나기는 오히려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자존심,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서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해? 라고 하면서 자존감, 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 마켓이 때로는 어느 지역에서는 미국 마켓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살다가 보면 한국산 치킨, BBQ 치킨을 먹고 싶고 미국산의 파파이스 치킨보다는 한국산 치킨이 맛있고 또 미국 장을 보기보다는 한국 장을 가서 배추 한 통이라도 사게 되는 생활권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점점 살다 보면 영어를 쓰는 일이 흔치 않고 하루 시간 중에서 몇 마디 단어를 안 쓰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은 개인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영어를 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판결을 내리는 법정에 가서나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병원에 가서 또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 요즘 같은 행정 업무가 잦은 정부 기관의 일을 볼 때 또 경찰관들을 만나서 어떤 합의에 대한 레코드, 리포트를 쓸 때 내가 완벽한 영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 순간순간을 지내다 보면 내 자신이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라는 내 정체성 혼란도 분명히 오죠. 그것은 역이민의 이유가 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지금 현재의 내용입니다. 또 한 70대 한인 노인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아픈 곳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의사하고 상담을 할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코리안 트랜스레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죠. 같이 가달라고 또 통사정을 해서 주변 이웃이나 손자 또 주변에 있는 친인척에 관계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 또 요청을 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준비를 해서 한국으로 그래서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노인들이 있고요. 모국에 대한 향수 등 복합적인 원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한인분들인 경우에는 은퇴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연방정부, 미국의 연방정부 통계가 있는데 통계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국 SSA라고 합니다. 이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미국의 연례 통계 보고서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한국인이 6,817명, 2019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SSA가 한국 관련 통계를 처음 발표한 2006년 732명과 비교해서 무려 8배 이상 831%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센서스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만 1145명 전체 캘리포니아주 인구의 1.8%가 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났습니다. 살기가 어렵다. 미국 내에서도 같은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오르고 렌트비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서 생활 필수품들이 오르면서 다른 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사람들도 다른 주를 생각하면서 역이민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거주지를 다시 한국으로 옮기는 역이민은 한인이 매년 2,000명 정도나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수구초심 때문인지 노년기에 들어서는 한국인들이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젊은 사람들보다 분명히 많습니다. 1.5세나 또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에 역이민을 갈 거냐라고 물으면 거의 100이면 100사람은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국에서 살았어도 한국의 여기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한국에서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거주 제외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들, 또 아파트나 실버타운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민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인들의 여기민 출세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2000년대 초 한국으로 돌아가는 미주 한인은 연간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덮친 후 그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점차 늘기 시작을 하더니 2011년에는 4,199명으로서 최고치를 찍었던 경우도 있었고, 여기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기민 카페들, 또 블로그들, 사이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도 있습니다. 이민의 흐름에서는 항상 끌어들이는 요소, 밀어내는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경제적인 여파에 따라서, 또 금융의 위기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가 나을 수가 있느냐, 미국의 경제가 나을 수도 있느냐,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를 짓는다면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역이민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10년을 살다가 보면, 20년을 살다가 보면 늘 것 같은 영어, 하지만 늘지 않고 있는 영어, 그러다 보면 내가 뭐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이 되게 되면 더욱더 비참함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투리를 쓰면서 친구 간에 욕도 섞어가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국을 원하는 이민자들의 모습, 생각하는 여기민. 자, 오늘의 영상에서 짚어본 것처럼 여기민을 가장 선택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언어적인 부분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막상 여기민을 고민하시거나 그 현실에 놓여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다소 이게 부정적이거나 또 세상 밖에 다른 사람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민에 있어서 여러 이유들 중에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언어적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조건의 이유에 대해서 언어적인 부분 외에 왜 여기민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요즘에 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놓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